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업계에 진실의 빨간 약을 전달해드리는 비트코인 연구소의 좌니림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와 그 비트코인 그 파일 포맷에 대한 저작권 관련된 이제 그 소송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웨일 차트라고 하는 트위터가 올라왔어요. So, breaking, Craig Wright loses a copyright claim in UK court.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저작권 주장이 이제 졌다. 저작권 소송에서 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사토시 형님이 바로 댓글을 올렸죠. Stop lying. We won.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 거여서 이게 뭔 얘기지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어저께 봤을 때는 이제 분명히 그 파일 포맷에 대해서 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내용인가 자세히 봤더니 역시 제가 영어랑 법률이 좀 짧아서 그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논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인용이 되고 하나만 기각이 됐다라는 게 골자고요. 그 기각된 하나는 중요한 2개에 비하면 별로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거를 당사자가 잘 정리해준 트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3가지 측면이 있었다. 주장에는 3가지 측면이 있었고 중요도 순서로 나열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 라이트,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파일 포맷. 그러니까 이제 블럭의 구조와 관련된 이 파일 포맷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승인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장을 전달했다. 소장을 이제 전달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other side 상대편이 이제 공식으로 받게 될 소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식 재판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클레임에 대해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가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저작권보다 더 범위가 넓다.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미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이다, 서브셋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BTC랑 BCH는, 자, 비트콘과 BTC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저 데이터베이스 until they 이제 account for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잠깐만요. 사용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쵸. 요 에어드랍 하기 전까지 그쵸. 그 에어드랍 하기 전에 있는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즉, 그걸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저작권자한테,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database rights extend further than the issue in MGM vs. Grokster. 어떤 판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MGM과 Grokster 간에 이 판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ny organization violating these rights after a judgment would be liable to criminal sanctions. 그래서 자, 누구든지 이제 이 판결이 있은 뒤에 어떠한 기관이든 이제 이걸 위반하면 이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영국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까지 강제할 수 있다. 영국 법원의 결정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에까지 강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effectively 이제 사실적으로 it means I could injure BTC globally from operation. 그러니까 사실상 US는 그러니까 US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해시파워가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BTC를 다 이제 금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근데 아직은 소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송의 결과는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소송을 할 거리가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뭐라고 그랬죠? 이게 말이나 되냐? 콧방귀에 끼고 다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에 바빴죠.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다? 지금 이제 영국 법원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로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영국 법원에서 이걸 판단할 때 되게 중요시 봤던 게 상대편들, 소장을 받아야 될 상대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법원까지 와서 소송을 벌일 만한 거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국제적인 소송을 벌일 정도로 이 일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냐 라는 걸 따져봤을 때 이 영국 법원 판사는 그렇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카피라이트예요. 그러면 이거 무엇에 대한 카피라이트냐면 그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카피라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요.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2만이 아니라 23만 9번째. 자, 23만 9번째 블럭에 화이트 페이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3만 9번째 블럭은 그 데이터베이스 분기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크가 되기 전이거든요. 에어드랍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화이트 페이퍼가 있는 거를 그 비트코인이 아닌 체인에서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를 저장해 놓고 그게 마치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인 것처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금지하는 거죠, 저작권자가. 그래서 영국에서 비트코인.org를 운영하는 코브라가 운영하는 비트코인.org가 영국 관할법원 내에서는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를 다운로드할 수 없게끔 되었죠. 그것처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화이트 페이퍼가 23만 9번째 블럭에 있기 때문에 means that the devs will need to prune this and show they can alter the ledger. 그러니까 첫 번째 에어드랍과 데이터베이스 권리에 의해서 이제 그걸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번을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이름을 바꿨으니까 문제 없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트코인의 설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저작권자가 너 이거를 너네 네트워크에 들고 있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어떤 창작물을 저작을 했는데 제 허락 없이 반인권단체 게시판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것은 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재산권도 있지만 보통은 재산권이 많이 중요하죠. 그걸 가져다가 쓰고 사용하면 그 사용료를 내는 개념인데 그거와 별개로 이런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작 인격권은 말 그대로 그 이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어떤 그 인격에 반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작권자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저작물을 배포하는 걸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시스템에서 지워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BTC와 BCH에 있는 이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는 지워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닥터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백서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Reclaim Disk Space라고 하는 그 섹션에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볼락에 있는 머클트리의 헤더가만 유지가 되고 스펜드가 됐거나 이렇게 이제 검증에 무리가 없는 것들은 다 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를 칠 수 있기 위해서 WH라고 하는 기능도 이제 WH가 처리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그 WH의 비밀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무도 몰랐던 그 WH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려준 사람 역시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죠. 당연하죠. 사토시 나카모토 본인이니까 왜 그렇게 적였는지 본인만 아는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가지치기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다른 이제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알트지즘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왜냐면 법이 강제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지금은 다 알아요. 비트코인 개발자와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들도 다 그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냐? 그거를 따라서 하는 순간 결국은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사토시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무시해 오는 거죠. 쉬쉬하면서. 하지만 마치 사생팬처럼 언제나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의 저작물이라든가 다른 게시물, 블로그, 포스트 연구 결과는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갖다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데이터를 잘라내야 될 거고, so that also has consequences. 그것도 역시 어떤 결과를 맞이할 거다. 즉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본인들이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그동안 속여왔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이 했던 거짓말과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시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I am registered in the US as the copyright owner.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권자로서 지금 등록돼 있죠.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So that means it is assumed that, trust me, there is no other Satoshi contender. 컨텐더가 무슨 뜻이죠? 경쟁자. 예. There is no other Satoshi contender.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카피라이트 이 경합이 벌어지게 되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야 사실은 화이트 페이퍼의 저작권은 나야라고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바로 사토시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해버리면 이제 그 두 사람 간에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게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럴 일은 걱정하지 마. 왜냐면 그럴 사람은 없어. 왜냐면 내가 사토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이제 그 사람은 가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다들 사실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그러니까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의 적들이 가장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사토시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사토시의 적들인 거죠. 네. 자, 그리고 this will be appealed.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기각이 됐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영국에서 재판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이제 영국의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제 항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we are going to straight to the court of appeal and we'll file this. 그래서 바로 항소법원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 상위법원입니다. court of appeal. 그래서 그쪽에 가서 바로 소를 다시 제기하겠다, 항소하겠다. So the judge erred in thinking that the file format is like a programming language. 그러니까 파일 포맷을 마치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로와 같은 것으로 좀 잘못 이해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항소할 때 다시 잘 전달이 될 거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이 세 번째 항목도 마치 지난주에 한 2월 며칠이었죠? 그 며칠 전에 그 튤립 트레이딩이 항소법원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은 것처럼 이 세 번째 항목마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거나, however, this is the smallest of the issues.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이 세 번째는 가장 작은 거다. 작은 내용들이고, and doesn't apply to BTC. 자, so much as to other copies of Bitcoin, like LTC. 그러니까 오히려 BTC는 블럭의 파일 포맷이 많이 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파일 포맷에 대한 그 복제해서 쓰는 거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하지만 LTC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 파일 포맷을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 블록의 파일 포맷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서 아마 카피라이트 그 고지라니까 MIT 그걸 제대로 준수를 안 한 모양이죠. 그거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nothing in the judgment undermines my copyright. 자, 그러니까 결국 판결에서 그 어떤 것도 나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이유는 애초에 얘기가 이거죠. copyright. 그러니까 카피라이트를 클레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자, 카피라이트 클레임한 게 아니었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카피라이트는 이미 그런트가 됐었고, 뭐 이제 등등.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클레임을 한 거지, 카피라이트를 클레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행하고 있는 본인의 자산, 비트코인 그 잃어버린 자식 되찾기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의 파급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BTC와 BCH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도 아마 이름을 바꿔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냥 뭐 비트코인을 빼고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먼저 그 체인이 이름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 해당 체인에 업로드되어 있는 비트코인 백서 파일을 지워야 된다. 자, 이것을 지우는 과정에서
그동안 블록체인이 불변하고 절대 누구도 수정할 수 없는 가지치기 같은 거 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다라고 잘못 알려져 온 사실. 백서에 버젓이 써 있는 내용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서 아닌 것처럼 해온 그런 것들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 파일 포맷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것들 뭐 LTC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카피캣들 알트코인들이 이제 요게 인용이 되면 뜨거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사토시 형님이 이기게 된다면 엄청난 쓰나미가 이 크립토 업계에 몰아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사토시 형님과 그 관련된 그 데이터베이스 카피라이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의 전희일임이었습니다. 자, 빠이빠이.